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 K뷰티 제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이코머스 플랫폼 바로 실리콘2에 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솔직히 이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024년 예상 영업이익 성장률이 무려 446%. 이게 오타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숫자죠. K뷰티 시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폭발적인 성장세는 실리콘2의 높은 기업 가치를 완벽하게 정당화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신화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그 화려한 숫자 뒤에 가려진 어쩌면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의 서막일까요? 저는 전자의 입장입니다. 실리콘2의 성장은 K뷰티라는 거대한 글로벌 파도 위에 서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막 2차 상승을 시작하려는 단계라고 봅니다. 저는 그 성장세가 생각보다 훨씬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다고 봅니다. 화려한 외형 이면에 숨겨진 재무적 또 구조적 문제들이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높은 가치 평가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 기업의 미래를 밝게 보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죠. 방금 언급한 446%라는 영업이익 성장률은요,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이건 퀀텀 점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K뷰티가 일부 마니아층을 넘어서서 미국, 유럽 같은 주류 시장의 중심부로 파고들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장이 실리콘2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자료에 나온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7배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시장이 이 회사의 가치를 현재 가진 창고나 재고 같은 자산이 아니라 미래의 연결 능력에서 찾는다는 뜻입니다. 아마존이 단순히 책 파는 소매점이 아니듯 실리콘2도 단순 화장품 유통사가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K뷰티 브랜드와 수백만 명의 해외 소비자를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네트워크의 가치에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본질적인 힘, 바로 수익성인데요.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60.9%에 달합니다. 이건 마치 최고의 셰프가 최소한의 재료로 최고의 만차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요. 투입한 자본 대비 이익을 창출하는 효율이 경이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이런 펀더멘탈을 고려하면 최근의 주가 움직임은 긴 조정 끝에 진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인상적인 지표들입니다. 그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성과표의 각주와 뒷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 엄청난 매출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매출의 약 80%가 미국 단일 국가에서 발생합니다. 이건 마치 모든 계란을 미국이라는 단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둔 것과 같거든요. 만약 미국 정부가 관세 정책을 바꾸거나 미국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취약한 구조라는 거죠. 둘째, 미래를 위한 투자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럭셔리 플랫폼 반란에 투자했다가 사실상 전액 손실을 봤죠. 이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본업 외의 영역에서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회사의 투자 결정 과정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재무 신호가 있는데요. 바로 2023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부상 이익은 났을지 몰라도 실제 사업을 운영하면서는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았다는 의미죠. 회사는 커지는데 정작 주머니의 현금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급증하는 재고자산 문제까지 더하면 지금의 높은 가치평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갈 때만 유지될 수 있는, 어쩌면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게 제 시각입니다. 바로 그 현금 흐름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겠군요. 그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위험 신호로 보셨는데 저는 오히려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의 증거라고 봅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자료에 나오듯 미국 뉴저지와 네덜란드에 거대한 물류센터를 짓는 데 쓰였습니다. 이건 아마존처럼 전 세계 어디든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단기적으로 현금이 나갔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현금을 벌어들이기 위한 기반을 닦은 셈이죠. 이런 선제적 투자가 있었기에 PBR 7배라는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그 투자가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면 앞서 제가 언급한 반란 투자 실패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것 역시 미래를 위한 투자 아니었나요? 여기서 우리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전략적 투자와 단순한 실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물류센터 확충은 본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 설득력이 있지만 반란 투자는 본업과 무관한 실패 사례를 남겼습니다. 이는 회사의 투자 결정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ROE가 60%가 넘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2023년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다는 사실과 이 높은 ROE를 어떻게 동시에 이해해야 할까요? 이 둘은 서로 좀 모순되는 신호처럼 들리거든요. ROE는 부채를 늘려도 높아질 수 있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은 거짓말을 못하죠.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 둘은 모순이 아니라 성장하는 기술 기업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봐야 합니다. ROE는 이 사업 모델의 본질적인 수익성을 보여주고 일시적인 마이너스 현금 흐름은 그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반란 투자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보면 작은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투자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죠. 시장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업종 평균보다 훨씬 높은 PER, 즉 주가 수익 비율 16배 이상을 기꺼이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이 기업이 단순 유통업체가 아니라 미래의 성장성을 담보한 플랫폼 기업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높은 PER가 제가 우려하는 기대치의 함정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지금의 주가가 정당화된다는 의미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 완벽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신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최대 시장의 경기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실리콘2의 주가는 그런 평범한 만약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거죠. 시장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는 순간 그 높은 기대감은 순식간에 실망감으로 바뀌어서 주가에 훨씬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평가된 주식이 가진 본질적인 위험입니다. 물론 그 높은 가치 평가는 지금의 폭발적인 성장을 전제로 한 것이겠죠. 여기서 논쟁의 핵심이 나옵니다. 과연 이 성장이 단단한 초석 위에 지어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라는 하나의 기중에만 위태롭게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미국 시장에서의 대성공이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라고 봅니다.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을 유럽, 중동, 남미로 이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회도 멕시코와 두바이에 신규 법인을 세우는 등 지역 다각화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 의존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각화를 계획하는 것과 성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계획이 아니라 현재를 봐야 합니다. 현재의 명백한 사실은 매출의 80%가 미국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는 기업의 운명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미국의 정책과 경기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항상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재무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죠. 새로운 물류센터, 새로운 인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새로운 재고가 필요합니다. 이미 재고 자산이 급증했다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인데 여기에 재고를 더 쌓는 공격적인 확장은 위험합니다. 재고 자산이 급증했다는 건 마치 식료품 가게가 손님이 늘어날 걸 예상하고 물건을 잔뜩 쌓아뒀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입맛이 바뀌어버리는 것과 같은 위험입니다. 그 재고는 전부 손실이 될 수 있죠. 지금 실리콘2의 창고가 바로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재고 문제는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과들이라고 봅니다. 매출이 153%나 늘었는데 재고가 그대로일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 그 재고를 소화할 수 있는 판매 능력이 있느냐인데
실리콘2는 아마존 같은 거대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그 능력을 증명해 왔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이 제가 최근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와 연결됩니다. 기술적 분석을 보면 주가 수개월간 4만 원에서 4만 8천 원 사이의 박스권, 그러니까 일정한 가격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서 힘을 비축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16만 주가 넘는 대규모 순매수를 하며 이 박스권 상단을 뚫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적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른바 스마트 머니가 앞서 우리가 논의한 모든 펀더멘탈, 즉 실적과 성장성을 분석한 끝에 이 가격은 싸다고 판단하고 들어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기술적 지표에만 의존하는 건 언제나 위험합니다. 그게 정말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인지 아니면 단순히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까지 기술적 반등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돌파에 실패하고 다시 4만 원 근처로 돌아갈 가능성도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요? 글쎄요. 그들이 항상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단기적인 모멘텀을 쫓는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시험 때는 다가오는 4분기 실적 발표가 될 겁니다. 만약 실적이 시장의 그 어마어마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16만 주 매수세는 언제든 차익 실현을 위한 16만 주 매도세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박스권 돌파가 아니라 박스권 함정에 빠졌다고 기록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모든 이동평균선이 한 점으로 모인 뒤에 다시 상승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임박했다는 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단기 반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세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숫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446%의 이익 성장과 60%가 넘는 ROE라는 숫자가 버티고 있는 한 단기적인 우려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가치가 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숫자가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에도 유지될 수 있느냐가 핵심이겠죠. 바로 그 숫자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버렸다는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역시 그 기대감에 편승한 것일 수 있고요. 결국 모든 것은 실적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적은 미국 시장의 상황과 재고 관리 능력이라는 두 가지 큰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은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실리콘2의 경이로운 실적이 K-뷰티의 구조적인 글로벌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 위에 서 있다고 봅니다. 높은 기업가치 평가는 이 회사가 단순 유통사가 아닌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시장의 합리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고요. 압도적인 수익성, 즉 ROE는 성장 과정의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체력을 증명합니다. 현재 시장의 움직임은 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2차 상승의 초입 단계로 보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 성장 신화 이면에 가려진 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 의존도라는 구조적 취약점, 반란 투자 실패로 드러난 불확실성,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 악화와 늘어나는 재고라는 재무적 경고 신호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높은 가치 평가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기에 화려한 성장이 언제든 위기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결국 실리콘2에 대한 평가는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공격적인 확장이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리스크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관리하며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구축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되는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K-뷰티 플랫폼의 눈부신 미래에 대한 강력한 근거와 그 빛이 강할수록 짙어지는 그림자, 즉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고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 빛과 그림자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줄 것인지는 이제 듣는 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을 겁니다.